로스앤젤레스. 화려함과 매혹의 도시, 할리우드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걷는 곳입니다. 하지만 몇 블록만 벗어나면 수천 명이 차갑고 냉혹한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숙 상태에 있으며 자연재해와 경제적 혼란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는데도 왜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의 끝까지 시청하시면 LA 노숙자 위기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로스앤젤레스의 냉혹한 현실, 노숙과 절망. 할리우드의 화려함으로 유명한 로스앤젤레스는 수천 명이 거리에서 마주하는 암울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호화로움의 그림자 속에는 스키드로우가 있습니다. 도심에 위치한 50블록 규모의 지역으로 이제는 노숙과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스키드로우에는 약 3,791명의 노숙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2,102명은 보호시설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충격적입니다. 유명 인사들이 레드카펫을 밟는 그 순간에도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거리에는 임시 천막이 인도를 가득 메우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은 그저 먼 환상일 뿐입니다. 2025년 1월에 발생한 최근 산불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16천 채 이상의 건물을 파괴하고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재난은 주거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더 많은 사람들을 노숙 상태로 내몰고 이미 한정된 자원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스키드로우의 문제는 다면적입니다. 노숙 인구의 약 36%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33%는 약물 사용 장애로 고통받고 있고 25%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한 카운티 내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보고되어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의 시급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2024년 8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캠프 해소 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스키드 로우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6천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카렌 베수 시장은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2억 5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임시주거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숙자 캠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영구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결책들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렴한 주택의 부족은 최근의 자연재해와 맞물려 노숙 문제를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그레이터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실태 조사는 산불로 인해 2월로 연기되었으며 정책 결정을 위한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용 문제, 정신건강 지원, 경제적 격차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질적으로 로스앤젤레스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고 있는 반면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스키드 로우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도시 내 사회 경제적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며 노숙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숙 위기의 근본 원인. 미국, 특히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에서의 노숙 위기는 체계적인 경제 문제에 뿌리를 둔 복잡한 사안입니다. 생활비 상승, 정체된 임금, 그리고 미비한 사회 안전망이 맞물리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재정적 안정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비용의 급등.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임대 시장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이 도시의 원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월 약 2,750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2015년 평균 임대료가 약 1,500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상당한 상승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셈입니다. 높은 수요와 제한된 공급이 이 같은 급등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택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출 증가 속 임금 정책. 주거 비용이 급등한 반면 임금 상승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50달러입니다. 하지만 원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가 2,750달러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풀타임 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에만 써야 하며 다른 필수 지출에 쓸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임금과 생활비 간의 이러한 격차는 많은 사람들을 재정적 불안정의 악순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 노숙 문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빈곤층에만 국한되지 않으려 점점 더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전직 은행원 존 마르티네즈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6자리 수입을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임대료와 의료비로 저축을 모두 소진한 후 현재는 자신의 채서 거주하며 꾸준히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거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응급 상황, 실직, 이혼 등 단 하나의 예기치 못한 사건이 노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60%가 월급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단 한 번의 재정적 위기가 노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기 해결의 어려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5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쉼터는 여전히 과밀 상태이며 저렴한 주택에 대한 대기자 명단은 수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관료적 비효율, 부실한 관리, 단기적인 해결책에 집중하는 문제 등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주택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1만 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어 수천 명이 집을 잃었고 주택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비드-19 팬데믹의 장기적인 경제적 여파로 인해 대규모 해고, 퇴거, 그리고 전례 없는 수준의 부채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의 종료는 위기를 더욱 악화시켜 수천 명이 갑작스럽게 노숙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결을 향한 중간 단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통제 정책은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금 조정은 생활비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여 노동자들이 생계 가능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정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강화된 사회 지원 시스템은 의료, 정신 건강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노숙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숙자 위기는 복잡하지만 실행 가능한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노숙 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댓글에서 함께 토론해 봅시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 스키드로우, 베니스 비치, 그리고 그 외 지역들.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는 도시의 지속적인 노숙자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스키드로우, 미국의 노숙자 수도. 스키드로우는 단지 4제곱마일의 면적이지만 상당수의 노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4년 그레이터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은 카운티 내에서 노숙자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깨끗한 물, 위생시설, 기본적인 생필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 조치들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는 노숙자 캠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노력들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1년 안에 약 2,000명이 임시 주거지로 약 1,000명이 영구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베니스 비치, 관광 명소에서 노숙자 도시로. 한때 최고의 관광지였던 베니스 비치는 노숙자 증가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약 4만 명의 주민 중 1,600명가량이 노숙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등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노숙자 캠프가 확산되면서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프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지역 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알려진 지역 외에도 노숙자들을 외딴 사막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종종 수돗물, 전기, 적절한 주거시설과 같은 필수 서비스가 부족하여 생존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노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취약한 계층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로스앤젤레스의 노숙 문제의 복잡성을 부각시키며 즉각적인 필요와 구조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자비로운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4번, 실제 이야기들. 노숙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노숙 문제는 뿌리 깊은 위기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업이나 약물 남용과 연관짓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주택도시개발부의 최근 자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2024년 1월 어느 하룻밤에 약 7,480명이 노숙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관련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나 노년층 시민들조차도 주거를 잃게 만드는 구조적 실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숙 문제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고급 학위를 가진 사람들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육이 곧 재정적 안정을 보장한다는 믿음은 경제 불안정, 고용시장의 변화, 예기치 못한 인생의 변수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학력 노숙인의 정확한 통계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수많은 실제 사례들이 이 불안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과학 석사 학위와 다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경쟁이 치열한 기술 분야에서 한때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해고와 예기치 못한 의료 응급 상황으로 인해 저축이 바닥나면서 모나는 결국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던 쇼플리 존스는 현재 임시보호소에 거주하며 재정적 안정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냉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어떠한 수준의 교육도 경제적 불운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고용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합니다. 2024년 노동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 학위를 가진 미국인의 거의 30%가 과소고용 상태이거나 자신의 자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학자금 대출, 상승하는 생활비,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하며 위기가 닥칠 경우 고학력자들조차 노숙 상태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나이든 미국인들은 또 다른, 그러나 똑같이 파괴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는 점점 더 노숙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HUD의 2024년 포인트 인타임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노숙자는 146천 명이 넘으며 이는 전체 노숙 인구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고 저렴한 주택이 점점 부족해짐에 따라 2030년까지 고령자 노숙 인구가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펠리사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수십 년간 학교 행정가로 일한 70세의 은퇴자입니다. 평생 사회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현재 연금으로는 집세를 감당할 수 없어 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주거비 상승, 정체된 사회보장 혜택, 그리고 불충분한 은퇴 자금은 많은 고령자들이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저렴한 노인주택의 부족과 장기 대기 명단이 필요한 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이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노인위원회 National Council on Aging가 2025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노인의 거의 50%가 저축액이 1만 달러 미만으로 주거 불안정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생활비가 계속해서 오름에 따라 더 많은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제한된 정부 지원과 비영리 단체의 도움에 의존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노숙인은 폭행, 강도, 건강 문제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전국 노숙인 연합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인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했으며 많은 공격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주거가 없다는 것은 극한의 날씨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이며 저천증, 폐렴, 열사병과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도 큰 도전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샤워를 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공중 화장실, 쉼터, 자선단체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의 이용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노숙인에 대한 낙인은 종종 공공장소에서의 추가적인 배제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가슴 아픈 현실은 노숙인들 사이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 문제가 매우 흔하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 노숙인의 약 45%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36%는 약물 사용 장애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노숙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없다는 사실은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쳐 불안, 우울증, 자살 충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영구적인 주소가 없으면 일자리에 지원하거나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사람들을 빈곤 속에 더욱 가두게 됩니다. 미국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노숙 위기는 시급하고 체계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서 저렴한 주택 제공 정책, 향상된 정신건강 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더 강력한 사회 안전망과 같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이 대화에 함께 해주세요. 누구나 자신만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5번. 정부의 노력과 그 실패 원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5년간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약 240억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주의 노숙 인구는 187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9년 이후 거의 30천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투자와 결과 사이의 극명한 차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 투자가 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을까요? 캘리포니아는 임시보호소, 영구지원주택,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포함한 노숙자 지원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주의 노숙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자금 지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들의 실행과 효과성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출의 비효율성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정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관료적 지연, 행정비용, 그리고 부패로 인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일부 주택 프로젝트는 예산 초과와 지연을 겪었으며 유닛당 비용이 75만 달러를 넘는 경우도 있어 이는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고급 콘도보다도 비싼 수준입니다. 한편 이러한 유닛들 중 일부만이 완공되어 수천 명이 여전히 거처 없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 정부 정책들도 그 효과성과 윤리적 함의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속 가능한 주거 해결책을 마련하는 대신 일부 지방 정부는 노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범죄화하는 처벌적 조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하는 판 야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이러한 정책들은 대안을 제공하지 않은 채 노숙인들을 더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노숙을 범죄화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며 많은 이들이 노숙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주정부의 야심찬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비효율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프로젝트들은 관리 부실, 토지 이용 제한, 고밀도 개발에 대한 지역 반대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은 하우징 퍼스트 이니셔티브 또한 노숙인들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정신건강 및 중독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노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자금을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배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을 시행하여 자원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선된 조율체계, 주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주택 확대,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고 상업용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료적 장벽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치료 서비스, 임시보호소 제공보다는 통합적인 치료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숙자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대안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석번 해결. 로스앤젤레스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로스앤젤레스는 오랫동안 노숙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의 사건들은 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2025년 1월 파괴적인 산불이 수천 채의 주택을 파괴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었고 이미 한계에 다다른 도시의 주택 자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 도시는 미국 내 노숙자 수도로 불리고 있지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문제는 매우 복잡하지만 가능한 해결책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의 효과는 실행력과 반응적인 접근에서 선제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7번 정책개혁, 주거 해결책,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주택 및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정책개혁.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제한적인 용도지역 지정 법규와 복잡한 허가 절차입니다. 현재 주거용 건축 허가를 받는데 최대 18개월이 걸릴 수 있어 시급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법을 개정하여 고밀도 주거 건물을 허용하고 유휴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 장애는 노숙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는 2022년에 지역사회 지원, 회복, 자립법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원의 명령에 따른 치료와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선하면 개인이 안정을 찾고 영구적인 주거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고용에 대한 투자.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 직업훈련,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역기업과의 협력과 같은 장기적인 해결책에 투자하는 것이 개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와 직업학교는 지속 가능한 경력으로 이어지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시장 규제. 급등하는 임대료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더 강력한 임대료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퇴거 방지 보호를 강화하며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희망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성공은 정부 기관, 지역 사회단체, 주민들 간의 협력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일시적인 처방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전략들이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로스앤젤레스와 미국 전역의 노숙자 위기는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진 문제입니다. 치솟는 주거 비용과 경제적 불안정성부터 정신 건강 문제와 비효율적인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 위기에 기여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저렴한 주택 확대, 정신 건강 및 중독 지원, 고용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 개혁이 요구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노숙자 수도로 계속 알려질 것인가? 아니면 이 도전에 맞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요? 그 해답은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의 공동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논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거리 360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시급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를 탐험하면서 그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도 함께 이해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